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늘은 자산시장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자산시장 그리고 사업 이쪽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관심 포인트는 사업과 자산시장, 투자 쪽이에요. 끝도 없이 공부할 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좋아요.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다 좋아요.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자산시장은 각자 패턴이 있습니다. 네, 요 패턴이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25년 부동산 전만 특강은요.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 좀 단순화시키자면 이걸 단순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하다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식시장의 미래를 맞추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단기일수록 더더욱.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게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뭐 코스피가 됐던 나스닥이 됐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인간의 패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부동산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동산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람의 패턴은 어떠냐? 주식으로 따는 기간은 있는데 딴 사람은 정말 없어요. 100명 중에 1명?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영상 댓글을 보면은 오늘 뭐 코인으로 얼마 먹었다, 얼마 익절했다, 요새 주식으로 얼마 먹었다 이거 자랑하시는 댓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송구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그 돈을 반환했을 가능성을 항상 봐요. 왜냐면 제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도 유명한 투자자들도 돈을 다시 잃어요. 이게 인간의 패턴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코인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주식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연구하는 사이에 날아가 버렸다. 놓쳤다.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뇌는 달라져 있어요. 뭐냐면 이걸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란 잠재의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음번에 투자를 할 때 좀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앞에 한번 벌어보신 분들은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그러세요. 반복하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투자 금액을 늘리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갈 때의 반응과 내려갈 때의 반응이 달라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따잖아요. 그러면 엄청 부러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플러스 30% 뜬 거 MTS 화면 한 번 보면 소원이었겠다. 진짜 내 꿈이다. 한 번이라도 30%도 아니야. 20% 플러스 20% 빨간불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타인이 돈을 따면은 조급해지고 소외감 느끼고 엄청 부러워요. 근데 정작 이게 여러분 일이 되면은 기뻐하는 시간이 제가 옆에서 보면 엄청 짧아요. 약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하루만 지나면. 그러니까 올라갈 때 HTS, MTS를 보고 있는 건 너무 행복해 하시지만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뭐에 비해서? 이게 폭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손실에 대한 아픔은 막 1년 전 거, 2년 전 거도 말씀을 하세요. 10년 전 거, 20년 전 거도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전에 주식 때문에 힘들었을 때,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돈 번 거는 그만큼 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강도로 따지자면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0배 이상. 감히 말씀드리건데 돈을 땄을 때랑 잃었을 때랑 그 기억의 강도를 생각하면은 20배 이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땄을 때는 또 딸라 그래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땄을 때는 그 패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사실. 딴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잃었을 때, 손실을 봤을 때 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보상심리, 그리고 뭔가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때부터 더 위험한 베팅을 시작을 해요. 레버리지를 쓰던가 아니면 돈을 끌어다 쓰던가 아니면은 이거 비율을 깨고 다 넣든가, 게다가 점점 더 위험한 주식에 넣어요.
단기간 내에 빨리 도파민 분비를 원하고 더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의 법칙을 봤을 때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겨내고 뭘로 이겨내겠어요? 공부와 경험 또는 자금력 또는 운으로 이겨내겠죠. 근데 운에는 한계가 있겠죠. 이걸 다 돌파해서 끝까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해보니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특이 체질이죠. 약간 좀 일반적인 사람과는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을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주변에 셀 수 없이 봤어요. 상상 이상의 돈을 버는 분도 봤어요. 막 한 달 이내에 막 8억, 9억도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야 좋겠네. 뭐 빨리 돈 빼면 되겠네. 빨리 돈 빼라. 쉽게 얘기해요. 야 돈 빼서 집 사놔. 그런데 그분의 뇌는 돈을 버는 순간 또는 돈을 잃는 순간 머리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전 이것도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게 숙제예요. 시장을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이거 컨트롤하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증권사 뭐 직원분들, 뭐 이사님들, 사장님들이 방송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은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잘. 이건 인간의 한계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히 이용해서 여러분과 게임을 하는 게 증권사 아니면 대형 사모펀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여러분 매매 기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의 99%가 AI를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돼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빼고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는 사람이 큰 수의 법칙으로 봤을 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권사들 보세요. 잘 안 망하잖아요. 개인들은 다 망하는데 증권사는 안 망하잖아요. 외국인들이랑 증권사는 안 망하잖아요. 개인만 망하잖아요. 그게 이 큰 수의 법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단순해요.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코스피랑 좀 비교를 하자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도권일수록 좋고 서울일수록 좋고 아파트가 좋아요. 단순하죠. 근데 팩트예요. 이 역사의 통계가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시장이 어렵죠. 뭐예요? 다시 올라간다. 전고점 넘어간다. 앞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지탱이 된다는 이 조건 하에서는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세요. 공부를 안 하시고. 주택보급률이 높다. 집 충분하다. 아니요. 아파트 보급률은 60%대예요. 아파트를 뭘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리 후하게 줘도 70%가 안 돼요. 짜게 주면 60%고요. 한 65% 잡으시면 되거든요. 100명 중에 35명이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살지 못해요. 왜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냐? 죄송한데 사실 그거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고 싶으세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원하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어떤 이런 비율이나 넘버링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이 패턴은 깨지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안다고 해도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이 들기 전까지는 안 사요. 왜냐면 잘못되면 너무나 큰 손해를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월세를 택합니다. 전월세는 다주택자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만들어지냐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는 지역들이 만들어져요. 집을 사기는 싫은데 전세는 원하니까 가격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쭉 되다 보면은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수요가 쌓이고 이런 붙어있는 현상 때문에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잠재 수요가 달라붙는 거예요. 아, 지금은 집을 사야 되겠다. 바꿔 얘기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인식이 들면 그때 우르르 몰려들어서 삽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패턴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헛소리 한다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것도 패턴이에요. 저도 겪었거든요. 2010년도에 하우스푸어 책 읽고 울었었어요. 아 내가 진짜 우둔했구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는데 내가 정말 불구덩이에 뛰어들었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증명이 됐죠. 그들의 말이 완벽하게 틀렸고
그들은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걸, 이론가, 컨텐츠 팔아먹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뼈가 저리게 느꼈고 2번 다시 믿지 않습니다. 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시장도 결국 이런 이론을 따라가는 건데, 수도권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 비해서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자꾸 오니까 이 패턴이 약간 깨지긴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건설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플레이어처럼 약간 우량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좋다 그럴 때 너무 때려줘요. 한꺼번에. 왜냐면 아파트는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수도권, 특히 서울은 지을 땅이 적어요.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땅 확보가 어려운데 지방은 땅 확보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우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은 너무 많이 지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방의 흐름 패턴이 서로 달라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번엔 같아요. 왜? 시스템으로 죽였으니까. 그럼 살아날 때도 일부 구간은 같이 갈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그림, 자산시장의 패턴을 봤을 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집 사기 싫잖아요. 집 사면 바보 될 것 같잖아요. 이때가 기회예요. 늘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집값이 안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부동산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국힘당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죠. 누가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까? 헌재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했어요? 선관위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분위기가, 공기가 바뀌면 그 공기를 들어 마시는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패턴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 패턴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저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있는 거고요. 저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앞으로 좀 길게 잡으면 한 5년, 6년, 짧게 잡으면 2, 3년 내에 제가 원했던 기회를 하나하나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 예측, 가능하다면 타이밍까지 예상해 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패턴에서 뭘 느끼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얻어갈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